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학과입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텐트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궁금해하실 텐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카고 컨테이너에서 첫 번째 텐트로 나온 스퀘어 X라는 텐트고요. 카고 컨테이너는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테이블, 체어, 가방, 기타 등등 다양한 캠핑 용품들을 디자인과 컬러감을 통일시키면서 내놓고 있는데, 카고 컨테이너가 추구하는 그런 브랜드성을 그대로 지닌 채 출시가 된 텐트가 바로 이 스퀘어 X입니다. 지금 설치하고 내부 세팅을 살짝 해준 상태인데, 실내에서 피칭된 사진을 본 것과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사진과 영상이 이 느낌을 그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스퀘어 X가 가진 장점을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리뷰를 해볼 텐데, 지금 다양한 캠핑 매장에 입점이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가셔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DAC와 협업을 해서 만들어진 텐트가 스퀘어고요. DAC는 세계 최고의 텐트 폴 제조사이기도 하지만 헬리녹스, 실레베르그, 기타 등등 글로벌 하이엔드 브랜드 텐트를 직접 생산하는 공장이기도 합니다. 스퀘어 X는 DAC 폴도 마찬가지고요. 원단, 부자재,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최고급으로 제작이 된 텐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급 부자재를 사용하는 걸 넘어서 폴, 구조, 허브, 텐션까지 아예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진 텐트가 이 스퀘어 X예요. 저도 정말 수많은 텐트들 리뷰를 해봤지만 이런 형태는 처음이라서 처음에는 약간 낯설긴 했어요. 근데 막상 설치하고 사용해본 입장에서는 와, 이거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정말 편하게 쾌적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구조로 나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일단은 설치 방법부터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스퀘어 X는 어떤 텐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고가 가방을 정말 잘 만들거든요. 텐트 가방도 퀄리티가 정말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가방 따로 판매한다고 하면은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가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방이 너무 타이트하면 나중에 텐트 들 때 힘든데 여유롭게 제작이 된 것 같아요. 원단이나 쿠션감이나 부자재 이런 것들도 카고답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가방부터 좀 남다르다는 게 느껴져요. 전체적으로 다 쿠션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요. 구성품은 가방 본체에 들어가 있고요. 폴도 제가 좀 이따 얘기를 드릴 텐데 DAC 폴이 사용이 됐는데, 저는 DAC 폴 중에 텐트 폴 이렇게 두꺼운 거 처음 봐요. 폴도 22파이짜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이스테이크 16개 들어가 있고, 고강도 다이니마 가이로프를 사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고급 부자재가 사용이 됐다는 게 펼쳐보지 않았는데 이것만 보고도 느껴지네요. 일단 쭉 펼쳐보고요. 설치하면서 설치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방법이 조금 특이하거든요. 허브가 들어간 세로 폴이 총 4개가 들어가 있고요. 현장 쪽으로 슬립으로 들어가는 가장 긴 폴 하나 들어가 있고, 나머지 서브 폴이 총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폴이 많기는 한데 허브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폴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처음 설치할 때는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꼭 설치 방법을 보고 설치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긴 폴을 천장 쪽에 슬립이 있는 부분에 먼저 껴주세요. 그리고 허브 있는 폴 있잖아요. 허브 있는 세로 폴을 이 슬리브가 들어간 앞뒤로 끼워 주시면 되는데, 처음부터 이 폴을 이렇게 다 연결하고 세우면 조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폴을 접어 놓고 연결을 해주고 나머지 위에 있는 사각형 폴을 연결하고 세우더라고요. 되게 디테일하다고 느껴졌던 게, 보통 이렇게 세워야 되면은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 부분이 휘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땅바닥에 닿아도 괜찮게 플라스틱 부분을 하나를 더 넣어줬습니다. 신경을 많이 썼구나 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기는 합니다. 메인이 있는 부분을 먼저 이렇게 껴주시고요. 천장 폴도 이렇게 미리 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뒤에 있는 폴도 홈에 맞게 딸깍 껴주시면 되고요. 허브가 있는 부분에 낮은 게 사이드 쪽이에요. 이 사이드 쪽도 상단 폴을 이렇게 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데 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천장 쪽에 있는 후크나 고리들은 미리 걸어 주시는 게 좋겠죠. 이 허브 있는 부분으로 상단으로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 있잖아요. 스킨 부분에 이런 오링 고리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이렇게 걸쳐 주시고 당겨서 텐션을 조절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앞뒤 메인 폴 있잖아요. 폴을 연결을 해서 올려 주시고요. 또 폴컵에 이렇게 껴 주시면 돼요. 설치는 쉬워요. 힘도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요. 좀 독특한 형태, 새로운 형태의 텐트다 보니 설치가 처음에만 약간 헷갈리고, 한번 설치하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에 너무나 쉽게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3m 60, 3m 60짜리 텐트인데 처음에는 3m 60이면 안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설치하고 나니까 엄청 크다는 느낌이 드네요. 일단 설치를 마무리 해줄 텐데 이렇게 올려주신 상태에서 나머지 후크만 걸고 텐션만 잡아주시면 설치는 끝나요. 아까 예상했던 대로 이 앞쪽 부분에 높은 쪽은 미리 안 걸면 손이 안 닿을 것 같아서 미리 걸고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팩다운하고 다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이 정말 독특합니다. 정사각형의 모양이기는 한데 폴 높이를 다르게 함으로써 독특한 구조를 가져가요. 그리고 제가 측면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스퀘어 X의 디자인 포인트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카고 컨테이너가 컨테이너를 브랜드 모티브로 삼고 있잖아요.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컨테이너 선두의 구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디자인인데, 지금 이 각도에서 보면은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부 실루엣이 기존의 텐트에서는 보기 어려운 형태의 디자인이고, 카고 컨테이너가 추구하는 브랜드성과 디자인 방향이 이 텐트에서 그대로 드러났다고 느껴집니다. 진짜 특이하죠? 지금 옆에 추님이 지나가다가 진짜 특이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특이해요. 텐트를 정말 많이 만져본 저도 약간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디자인이 가지는 특징이 어떤 것일지는 제가 오늘 하룻밤 사용하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3m 60에 3m 60에서 나올 수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보통 3m 60짜리 텐트도 이렇게 크다는 느낌이 없는데, 층고 자체가 가장 높은 곳이 2m 35로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갈수록 높이가 낮아지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키보다 살짝 낮을 뿐이지 대부분의 공간에서 죽는 공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텐트에서 제가 제일 귀찮아하는 부분이 뭐냐면, 도어를 열고 핀을 말아서 고정시키는 게 제일 귀찮아요. 근데 스퀘어 X는 X 플립 시스템이라 그래서 도어를 쉽게 고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 우선 지퍼를 이렇게 열고요. 하단 부분으로 플립 후크가 들어가 있는데 폴에 걸고요. 잡아 당겨서 텐션을 잡고요. 이 부분을 안쪽으로 넣어 주세요. 한 번만 고정을 시켜 주시면 도어 오픈을 정말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도어를 다 오픈해서 위로 말아줘도 되는데, 이렇게만 사용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렇게 큰 텐트들 도어 열고 닫기 되게 불편한데 사용자 편의성을 좀 독특한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어제 스퀘어 X를 하룻밤 써봤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써본 텐트 통틀어서 실용성이 가장 좋은 텐트 같아요. 3m 60, 3m 60인데 실제로 체감되는 거는 그것보다 훨씬 큰 텐트처럼 느껴졌습니다. X플립 시스템으로 이 스킨을 걸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문을 열고 내리고에 대한 부담감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원래 이런 형태들이 바람에 엄청 약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흔들림이 전혀 없습니다. 풍동 테스트까지 했는데 풍동 테스트도 한 18 정도까지 버텼다고 해요. 바람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폴 두께 자체도 워낙 두껍고요. 일자 구조가 아니라 곡선을 살짝 만들어서 바람에 좀 더 강하게 아예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메쉬 창이 워낙 크다 보니까 메쉬 쉘터 쓰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름에 벌레 싫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다, 따로 타프 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스킨도 업라이트 폴 활용해서 팩다운 해주시면 그늘 공간도 만들어져요. 이제 이 스퀘어 X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도 엄청 두껍죠. DAC 폴 중에서도 이렇게까지 두꺼운 폴은 처음 본 것 같은데, 이런 폴이 많이 들어갔음에도 생각보다는 무게는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아요. 이런 후크를 보시면은 부자재를 얼마나 좋은 거 썼냐가 드러나거든요. DAC라고 써져 있고 고급스럽죠. 후크나 커브,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이 진짜 최고급 사양의 부자재들이 사용이 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폴컵도 한번 껴지면은 이쪽으로 딱 락이 걸려서 폴이 안 빠집니다. 힘을 줘서 빼야지 빠져요. 폴컵 끼고 이 부분 잡고 당기면서 텐션을 조절하시면 돼요. 외부 스커트 같은 경우도 외부 스킨에도 달려 있고 메쉬 스킨에도 스커트 다 달려 있고, 스커트 끝으로 이런 고리가 있어서 바람 많이 불거나 할 때는 팩다운해서 고정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퍼는 YKK 지퍼 들어갔고요. YKK 지퍼는 그 지퍼 중에서는 가장 비싸고 좋은 고급 브랜드입니다. 지퍼 손잡이도 이렇게 달려 있어서 손쉽게 오르고 내리실 수가 있어요. 벤틸은 메인폴 있는 쪽 부분으로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겉에서 봤을 때는 벤틸이라는 느낌이 잘 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디자인적 요소 같은데, 내부에서 보면은 이런 모양이에요. 이거나 할 때는 저 부분 통해서 환기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봉제를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봉제는 전체적으로 엄청 깔끔하게 다 잘 들어가 있습니다. 원단들이 만나는 부분으로 심실링이 자칫하면 뜰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심실링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천장 쪽으로도 창을 열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픈을 하면은 벤틸 공간이 하나가 더 만들어지겠죠. 지퍼 말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편하게 수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 천장 쪽으로
비가 새지 않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방수 테스트에서는 누수가 없는 걸 확인을 했고, 저는 처음에 메인폴 높이처럼 똑같이 다 높이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되면 천장 쪽에 물이 고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 생각해서 디자인을 해서 측면 쪽으로 살짝 각이 떨어지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디자인을 독특하게 가정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했을 때 편의성이 증대되게 디자인을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쓰면서 느껴집니다. 문제는 눈이죠. 눈이 많이 오면 이런 부분으로 눈이 쌓이면서 처지거나 원단이 찢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눈 때문에 무너지거나 하는 것을 방지를 해주기 위해서 이너폴을 추가적으로 출시를 할 예정인 것 같아요. 원단은 75D 폴리 립스탑 원단이 사용이 됐고요. 내수압은 2000이고 외부는 실리콘 코팅이 들어가고 내부는 PU 코팅이 들어간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런 DAC4를 사용을 하면서 나일론 원단을 사용하지 않았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어보니까 나일론 원단은 습기를 먹으면 축 처지고요, 낮이 되면은 팽팽해져서 과도한 텐션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구조 자체가 나일론 원단의 특성보다는 폴리 원단의 특성이 더 맞은 것 같아서 폴리로 제작이 됐다고 해요. 카고가 추구하는 브랜드성이 하드함, 단단함, 약간 이건 계산해서 만들어진 것 같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이런 스킨 그리고 폴 두께 자재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여기에 TPU 설치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TPU 창도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좌우 하나씩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세트로 구성을 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지퍼형으로 체결이 쉽게 되고 상단 쪽으로 고정만 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겨울 캠핑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에 맞는 플래그 같은 것도 출시를 해서 플래그를 설치하면 조금 더 내 텐트를 꾸밀 수가 있겠죠. 내부 공간은 이 정도가 나옵니다. 3m 60, 3m 60이잖아요. 커플이 쓰기에는 공간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쪽에 야전 침대 깐다고 해도 4명 정도 둘러 앉을 수 있는 테이블 충분히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 작은 이너 텐트 하나 내부에 설치하고 테이블 놓고 세팅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높잖아요. 서 있어도 머리가 닿지 않습니다. 진짜 끝쪽에 낮은 부분 한쪽 빼고는. 캐빈형 에어 텐트들 있잖아요. 그런 텐트 쓸 때 층고가 좀 높다 보니까 편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폴리 텐트들 쓰면서 이렇게 생활감이 편한 텐트는 거의 처음 써보는 것 같아요. 되게 좋습니다. 생활감이 진짜 내부에 서서 어느 곳에든지 간에 서서 있을 수 있고, 뭐 짐을 꺼내거나 할 때도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라운드 시트는 벽이 올라와 있는 그라운드 시트가 풀이랑 하프형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라운드 시트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 사용하시면은 이제 자식 생활로 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가족분들이 텐트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제가 다 개방을 해놨어요. 거의 대부분의 공간이 다 메시기 때문에 그냥 안에 있으면은 바람도 굉장히 잘 들어오고요, 벌레로부터 조금 자유롭게 캠핑을 즐기실 수가 있겠죠. 제가 타프 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텐트는 타프 안 치고 그냥 내부에서 이렇게 생활하셔도 될 것 같아요. 타프와 텐트를 동시에 사용하는 느낌? 처음 보는 형태라서 이게 편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와, 그 어떤 텐트보다 정말 편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렇게 카고에서 처음으로 나온 스퀘어 X라는 쉘터를 리뷰를 해봤는데, 사용해본 텐트 중에 편의성이 가장 높은 텐트가 스퀘어 X일 것 같아요. 일단 층고도 높고요, 중둔각이 아예 없습니다. 3m 60짜리 텐트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공간감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내부에 있을 때 외부도 워낙 잘 보이고, 메쉬 스크린처럼 아예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정도로 사용감이 워낙 높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만족감을 주는 텐트일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몇 가지가 있죠. 아쉬운 점은 일단은 화목난로를 위한 연통 홀잭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가족 캠퍼에게는 이너 텐트가 있는 게 좋기는 한데, 이게 워낙 층고가 높다 보니까 이너 텐트가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이너 텐트는 천장까지 달리기 때문에 이런 개방감을 확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냥 텐트로 사용하기 위해서 프린트를 따로 만든 것 같고, 이 안에 클러스터프나 작은 텐트들 있죠, 그거 내부에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아예 한쪽 창 열어서 튀어나오게 텐트 설치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원래 이런 텐트들 바람에 정말 약한데 바람에도 강하고, 폴 자체나 이런 부자재, 봉제, 마감,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이 거의 최고급 사양으로 들어간 텐트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있어요. DAC가 들어가고요,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 텐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다 150이 넘어가요. 작은 경량 텐트 빼고요. 그리고 DAC 중에서도 폴이 가장 두꺼운 게 사용이 됐기 때문에 실리콘 코팅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좋긴 하지만 되게 고급스럽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 사용할 수 있게 외부 TPU
CPU 창도 출시가 될 거고 이너폴의 플래그도 출시가 될 텐데 내가 사용하는 환경에 맞게 추가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브랜드에서 첫 텐트를 만들 때는 약간의 부족한 면이 보이는데 사실 이 스퀘어 X는 연통홀잭 빼고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없어요. 정말 자주 들고 다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편하게 사용이 됐습니다. 도어 열고 닫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할 때도 너무 편했고 무엇보다 이게 진짜 편해요, 여러분. 키는 내리고 올리는데 정말 편합니다. 물론 이 상단 쪽으로 다 말아줄 수는 있습니다. 말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긴 하지만 귀찮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큰 스킨 돌돌 말면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도 별로 안 이쁜데 이렇게 걸고 텐션 잡아주면은 이 자체가 하나의 디자인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되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 실내 많이 피칭이 되어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실내 피칭보다는 외부 피칭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직접 설치하고 피칭하고 보니까 완전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제 영상 최대한 참고하시고 그리고 무카님도 영상이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그 영상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여름에는 이 메쉬창 때문에 한동안 이거 들고 다닐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 있으니까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도 꼭 확인을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최작가였고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